카메라를 끄고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전에는 사실 핵심 부분이라고 하면 이론적인 부분 사실 뭐 복습, 온라인 매트리얼과 복습하시면 되고 유저롤과 모듈롤을 이해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애플리케이션 밑에 시큐리티에서 이렇게 유저롤을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유저롤이 바로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그 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롤은 모듈롤 뭐뭐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틀린 거 맞는 거 고르는 건 당연히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모듈롤은 모듈별로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모듈롤 구성을 갖습니다. 당연히 이 모듈롤은 오직 자기가 가진 그 모듈의 롤만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듈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듈에서 뭔가 페이지나 마이크로 플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때 할당하는 롤 선택하는 요 윈도우 보시면은 요때 나오는 거는 당연히 모듈 롤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마이크로 플로어나 페이지 보여주고 롤 선택하는 버튼 누른 다음에 요거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거는 모듈 롤이다. 유저 롤이다. 뭐 모듈 롤과 유저 롤의 뭐 합한 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함정처럼. 그럼 당연히 요거는 모듈 롤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모듈은 모듈 가지고만 다 권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요, 요 실제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요 유저롤과 모듈롤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시큐리티에 유저롤 하나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모듈롤을 쭉 넣어주시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시큐리티 이렇게 이거를 몇 번씩 반복하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보기에 모듈 밑에 있는 시큐리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똑같은 시큐리티가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시큐리티가 보여주는 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이고 모듈 밑에 있는 시큐리티는 이 모듈 레벨에서 관리하는 이 모듈 롤이랑 뭐 페이지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되거든요. 어느 메뉴에서 설정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저 롤은 어느 메뉴에서, 모듈 롤은 어느 메뉴에서 이랬을 때 정확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자, 보세요. 마이 퍼스트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템플릿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개발 시작하시기 전에 요거를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우린 지금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베이케이션 트래킹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휴가 관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 기능은 당연히 휴가 관리하는 기능인데, 휴가 관리 기능을 요 모듈에서 구현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당연히 휴가 관리 어쩌고 뭐 이런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모듈 딱 찍으시고 오른쪽 하신 다음에 리네임 여기 있죠. 리네임 땡땡땡 누르시면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름 바꿔보시는데 자, 이것도 이름이 겹치잖아요. 베이케이션 트래킹인데 모듈도 그런 베이케이션 트래킹 해도 됩니다. 이건 특별한 그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기능별로 좀 나눠놨을 때 얘는 딱 그 휴가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면은 베이케이션 트래킹보다는 차라리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보면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유저 매니지먼트,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 뭐 이런 느낌. 자, 여기서 하나 함정은 아니고 만약에 제가 요 모듈의 이름을 애플리케이션 이름처럼 빈칸 한번 딱 넣어볼게요. 이거 되나? 엔터를 쫙 치는 순간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는데 요 메시지를 잘 보시면 아까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이러이러한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지만 잘 보면 이거 내용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모듈 네임은 숫자 알파벳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언더스코어는 되지만 하이픈은 안 됩니다. 하이픈은 안 된다는 말은 따로 없잖아요.
그쵸? 없지만 언더스코어만 된다고 돼 있잖아요. 하이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언더스코어 하이픈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 나와요. 모듈 이름으로서 부적합한 것을 이런 거 할 때 하이픈이랑 언더스코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하이픈 하면은 에러 나옵니다. 근데요. 언더스코어까지 됩니다. 요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애플리케이션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대표하는 요 애플리케이션 지칭한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뭐 이 맨딕스가 사용한 엑스패스나 뭐 표현식에 쓰이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하지만 요 모듈은 모듈 이름이 엑스패스나 뭐 익스프레션 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언더스코어 같은 경우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뭐 단어 나눌 때. 그래서 언더스코어는 지원이 되지만 그 이외의 특수 문자는 지원이 안 되고 공백도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스코어까지는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백 없이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나올 문제가 또한 두세 문제 돼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봅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항상 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모듈러를 설정을 했으니까, 아니, 유저를 설정을 했으니까 요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 요 모듈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모듈러이 필요할까? 이건 사실은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도출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말씀드리면은 이건 당연히 인플로이, 매니저 이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듈의 시큐리티에 가보시면 이미 이거 있어요. 왜냐하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유저를 추가할 때 모듈롤도 자동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유저는 디폴트로 유저 모듈롤이 그냥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데 아까 유저 모듈롤은 인플로이를 바꿨지만 요 유저 모듈롤은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인플로이 모듈롤을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해도 되지만 그냥 이미 있는 거를 리네임 해볼게요. 그래서 유저를 에디트 눌러가지고 인플로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모듈롤 인플로이랑 매니저랑 유저를 인플로이랑 매니저가 똑같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 시큐리티에서 연결고리를 채워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나와요. 간혹 이렇게 나와요. 유저롤과 모듈롤은 이름만 맞추면 더 이상 설정할 필요 없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이름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유저롤에서 세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인플로이 유저롤 쪽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의 인플로이 모듈롤이랑 연결을 이렇게 했죠. 아까 한 거 요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매니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매니저도 따당 눌러가지고 여기 돼 있네.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의 매니저라. 이름만 바꾼 거니까 그대로 연결이 유지가 돼 있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게 바로 유저롤이랑 모듈롤 그리고 연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한 가지 더 개발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꾸 한 가지가 많아지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 이거 하나도 개발하지 않고 마켓플레이스 모듈만 쭉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베이케이션 매니지먼트 모듈 이렇게 했어요. 지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요 사용자 관리하는 기능이 이렇게 모듈로 들어와 있으니까 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관리 기능이 들어 있는 거예요. 들어 있을 뿐이지 이걸 갖다가 메뉴로 꺼내놓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요거 사용자 관리하는 모듈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서브 폴더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내려가시다 보면 어드민 폴더에 여기 어카운트 오버뷰라는
사용자 목록 쭉 관리하는 요게 있어야 요걸 봐야 사용자를 뭐 수동으로 추가하고 수정하고 이런 걸 관리자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메뉴로 꺼내놓지 않으면 이건 접속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물어봅니다. 뭐냐면 어떤 요 페이지를 메뉴로 등록하려면 어느 뭐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시큐리티 아니고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자,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페이지나 마이크로플로우를 메뉴로 등록해가지고 꺼내 놓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션을 따당 누르시면 엄청나게 많은 뭔가 설정하는 게 있지만 쭉 내려가지고 이 메뉴 부분만 볼게요. 메뉴에 보시면 홈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디폴트 홈페이지만 나오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바로 어카운트 오버뷰를 이렇게 등록을 해야지만 관리자가 눌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메뉴 아이템에 위에 보시면 뉴 아이템 그리고 이름만 봐도 기능을 할 수가 있죠. 뉴 아이템. 자, 캡션에다가 메뉴 이름을 씁니다. 얘는 이제 사용자 관리하는 거고 페이지 이름도 어카운트 오버뷰니까 어카운트 오버뷰라고 어카운트 오버 네, 이렇게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사용자가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특수 문자 이런 거 다 돼요. 시스템이 쓰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선택하셔가지고 선택 범위가 아틀라스 필드, 글라이프, 뭐 이미지 돼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은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거고 부분이 스타일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기본적인 기능은 웬만큼 시스템이 제공한 아이콘으로 커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사용자니까 유저라고 딱 쳤더니 이거 여기 사용자 하나짜리가 있고 여러 개 있는 게 있네요. 사용자 여러 개 있는 거 이게 적합할 것 같아요.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요 이름에 요 아이콘을 누르면 뭘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셔가지고 자, 메뉴가 페이지랑 마이크로 플로우 보여주는 거 말고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는 페이지랑 마이크로 플로우나 아니면 나노 플로우까지밖에 안 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카운트 오버뷰라는 페이지를 보여줄 거니까요. show a 페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보면 참 여기 쉬운데 바로 이걸 찍으면 좋은데 여기서 고르려니까 이거 참 이거 그쵸? 이것도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게 귀찮죠. 이럴 때 물론 펼쳐서 가셔도 되지만 서치 여기에다가요. 요 페이지의 이름을 조금만 쓰시면 보세요. ACC ACC만 써도 ACC가 들어가는 페이지가 몇 개 없잖아요. 바로 그냥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어카운트 오버뷰를 딱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선택을 잘 합니다. 자, 사실 이거 말고도 전 지금 보세요. 메뉴 이름, 아이콘, 그리고 이벤트, 온클릭 이벤트만 했는데 옵션이 사실은 몇 개 더 있어요. 이건 나중에 봅시다. 멘딕스가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OK를 하시면 등록이 됐죠.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항상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 보시면 메뉴는 요건데 요런 액션을 하는데 유저 롤스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애가 딱 보였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긴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요 페이지에 허용된 모듈 롤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듈 롤이랑 현재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유저 롤이랑 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없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만약에 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유저 롤이랑 요 페이지에 할당된 어떤 모듈 어드민이랑 연결고리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메뉴를 추가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지금 잘 돼 있지만 어떻게 잘 됐나 볼게요. 또 애플리케이션의 시큐리티에 쫙 가보는 거죠. 가보면은 또 유저롤 탭에 가보시면 우리는 요 관리자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유저롤에 쫙 가보시면 이 유저롤에 할당된 3개의 모듈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름이 좀 길지만 이미 여기 administration.administrator라는 모듈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UI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저는 이 에디트 버튼을 쫙 눌렀을 때 보이는 얘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보여서 왜냐면은 보세요. 마켓플레이스 모듈을 펼치시면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마켓플레이스 모듈이 나오고 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모듈을 펼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듈롤 2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랑 유저라는 모듈롤 2개 중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요 모듈이 착각 찍혔잖아요. 요게 할당이 됐다. 요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 만약에 빠져 있다거나 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그런데 요 사용자 관리 기능에는 요 어드민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 밑에 가보시면 유저 이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했어요. 했으면은 나의 계정 정보를 보고 수정을 하고 암호도 바꾸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메뉴에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 어카운트 이런 거, 이 페이지를 밖으로 꺼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어느 페이지를 꺼내놔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맨딕스 도큐먼트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가끔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세션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깨어나서 나중에 이따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바로 말씀드리면 여기 페이지 중에서 바로 이 마이 어카운트라는 이 페이지가 바로 나의 정보를 쭉 보고 세이브도 하고 패스워드 바꾸고 하는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페이지예요. 그렇죠? 요거를 등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런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생각이 이렇게 딱 가는데 뉴 아이템 딱 씌워가지고 마이 어카운트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콘도 이거는 사용자 유저 아이콘을 필드 꽉 찬 까만 아이콘 사실은 하얀색이 보이지만 유저 하나짜리로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온 클릭에다가 그 페이지를 찍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 쇼어 페이지를 찍어가지고 하려고 딱 가는데 일단은 저기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이름을 마이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딱 해서 그죠? 얘를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하시겠죠. 하실 겁니다. 이렇게 딱 하시면 자, 등록이 됐네. 그런데 일단 여기에도 안 나타나. 그리고 에러가 하나도 아니라 무려 2개나 떴어요. 이게 사실은 이번 오후 시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 왜 똑같은 페이지인데 얘는 메뉴로 등록이 되고 얘는 안 되냐? 그거는 이 페이지가 각각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는 왜 에러가 안 나냐? 이 페이지로 딱 이동을 해보시면 이 페이지는 그냥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데이터 그리드 2라는 위젯으로 만든 거거든요. 요 데이터 그리드 2 요거예요. 이거 그냥 테이블 형식으로 쭉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이 데이터 어디서 오냐 하면은 데이터 그리드 따당 누르시면 요 속성 창이 있잖아요. 요 데이터 요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위젯은 다 데이터를 담는 그런 위젯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거냐라는 데이터 소스 속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소스를 딱 봤더니 이렇게 어카운트 바이 데이터베이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카운트를 바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페이지를 탕 띄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성격의 페이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의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를 보면 이건 뭔가?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테두리 얘는 뭔가 딱 봤더니 얘가 여기 데이터 뷰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뷰가 뭔가 봤더니 요건 내용이 데이터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 얘도 역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건데 데이터 뷰는 얘 혼자만 요 나머지 것들이랑 완전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뷰는 데이터를 하나만 담아요. 하나만 담아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여러 개, 그 차이가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어떤 데이터를 담느냐가 바로 여기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설정이 있다 보시고 이것만 먼저 볼게요. 여기 지금 요 데이터 뷰가 어떤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어카운트 from 페이지 파라미터 어카운트. 이 말은 뭐냐면요. 페이지 파라미터라는 어떤 게 있는데, 어카운트 타입의 페이지 파라미터인데, 이름이 어카운트야. 이거 이름이 겹치니까 헷갈리죠. 어쨌든 요거는 페이지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면, 이 페이지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니까 밖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넣어주는 그게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파라미터가. 근데 그 페이지 파라미터가 다름 아닌 어카운트 타입이라는 겁니다. 어카운트 타입 뭐냐면은 사용자 정보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하면 이 페이지의 목적은 특정 사용자의 정보를 보여주고 또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특정 사용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페이지에 어떤 사용자를 넣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드민 정보를 바꿀 수도 있고 유저원, 데니스 이런 사용자별로 그런 정보들을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수정할 수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 페이지의 작업 대상 그 데이터가 이 페이지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넘어온다. 바로 페이지 파라미터. 그래서 이 페이지 혼자 그냥 탕 띄우면은 아니 파라미터 없이 어떻게 하냐 이래 갖고 에러가 나는 겁니다.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페이지 큰 두 개의 차이가 그겁니다. 어떤 페이지는 혼자서 그냥 잘 열리고 어떤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개념이 딱 일단 되면 페이지 파라미터 만드는 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거에 앞서가지고 페이지 파라미터 넘겨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페이지 파라미터를 받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줘 볼게요. 넘겨준다. 그러면은 아니, 뭘 넘겨주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그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 페이지에다가 넘겨주고 이 페이지를 화면에 띄워주고 엄청 로직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복잡한 로직을 구현할 필요 없이 그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 돼요. 보통 그러한 복잡한 로직은 마이크로 플로우에서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플레이 버튼 모양, 요게 마이크로 플로우거든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매니지 마이 어카운트라는 요 마이크로 플로우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뭐냐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가져오고 그거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서 요 페이지를 띄우는 그 얘가 다 해요. 한번 열어볼게요. 따당 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긴 게 요상하죠. 이게 보니까 막 화살표도 하나가 아니라 막 두 개 가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지만 어쨌건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요. 앞에서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어카운트가 왔어요. 아마도 이 앞부분에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어카운트를 가져오는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따 배울 거고. 그래서 어카운트가 이렇게 왔으면 얘를 갖다가 여기 show page my account 요거 이런 네모칸을 다 우리 액티비티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툴박스에 오브젝트 액티비티
리스트 액티비티, 액션 콜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요 네모칸 요거 다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요 액티비티 중에서 페이지를 보여준 액티비티가 쇼 페이지 액티비티거든요. 요거 여기 보시면은 쇼 페이지 액티비티 여기 밑에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한 거겠죠. 그래서 속성을 가보시면 이렇게 보여줄 페이지를 선택을 이렇게 어드민의 마이 어카운트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을 딱 했더니 밑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 요 페이지가 필요로 하는 페이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어카운트 타입 파라미터. 이 이름이랑 페이지 파라미터 이름이랑 타입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자꾸 버벅대죠.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어카운트 타입 파라미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어디 있냐? 또 변수 이름도 어카운트야. 앞에서 어카운트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어카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요거 헷갈리거든요. 근데 잘 구분하셔야 될 게 얘는 요 어카운트 앞에서 가져온 변수 이름 어카운트고요. 요거는 엔티티 이름 어카운트고 요거는 파라미터 이름 어카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름을 좀 잘 지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해요. 어카운트 파라, 또 어카운트 인스턴스 이렇게 하면은 이름만 봐도 구분이 잘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은 엄청나게 길어졌지만 결국은 이거 이 페이지는 혼자 뜰 수 없고 이 마이크로 플로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진다. 따라서 메뉴에 등록할 때도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 오고 있잖아요. 페이지를 여기 보시면 온클릭 액션에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플로우를 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메뉴 등록은 페이지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하는데 페이지 말고도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플로우 선택 하시면 마이크로 플로우 또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우리 또 이름을 기억하니까 매니지까지만 써도 그죠? 바로 보이잖아요. 매니지 마이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니지 마이 어카운트를 쫙 찍으시고 OK를 하시면 이렇게 인플로이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인플로이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인플로이는 로그인한 사용자일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에러도 사라졌죠. 여기까지 세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3분 드릴게요. 3분? 타이머 동시 안 되나?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3분 드릴게요. 이거 해보세요.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요청하시면 제가 똑같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리하면 어드민에 있는 어카운트 오버뷰 페이지, 또 어드민에 있는 매니지 마이 어카운트 마이크로 플로우를 메뉴에 각각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저롤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또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시큐리티에서 그 유저롤에서 모듈롤이랑 매핑을 잘 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게 잘 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5분, 3분, 3분 드려. 해보세요. 이거 나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시험 보기 전에 연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은 프로젝트를 쭉 따라가는 거를 하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정말 자주 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이크로플로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거 연습할 때 여기다가 연습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기 좋고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요거 시작 버튼 눌러가지고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화면이 잘 보이는지 확인할 거예요. 제가 체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거라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보이지 않아요. 원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도록 이렇게 과정이 구성되어 있어요. 잘 보일 것 같죠? 실이 부분이 온라인 매터리얼 토픽에서는 아주 짧게 다루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당장은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프로젝트를 딱 하다 보면은, 뭐 한대요, 뭐 한대요, 뭐 한대요, 라고 막 하는 그 질문이 다 여기에 연결돼 있거든요. 권한, 메뉴, 이런 것들.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아주 그냥 프로젝트를 쉽게 잘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여기까지 했는데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 플레이처럼 생긴 버튼 있잖아요. 이걸 딱 갖다 대시면은 run locally라고 나와요. 런이면 런이지 왜 run locally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run locally 말 그대로 요 로컬 요 장비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실행시키시면은 요 내 장비에 아주 작은 웹 서비스가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내장 데이터베이스도 돕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설정한 요 데이터베이스 요 구조, 사실 저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안 했지만 요 어드민 모듈이라든지 밑에 있는 모듈들이 사실은 엔티티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엔티티가 테이블로 쭉 디플로이 되고 여기서 내장되어 있는 웹 서비스에 올려가지고 쫙 뜹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도록 뜨는 거죠. 서버에 디플로이 안 해도. 그래서 여기 퍼블리시를 누르면 현재 이 상태를 저쪽 맨딕스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퍼블리시 하시면 안 되죠. 퍼블리시 하시면은 한참 걸리면서 막 디플로이 합니다. 그러면 개발 중이니까 로컬리로. 자, 이 개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Your app is running. 벌써 실행됐다라고 뜨죠. 그러면 요 뜬 앱을 보시려면 여기 View 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View 앱이라는 버튼을 여기 오른쪽 말고 오른쪽은 선택이고요. 왼쪽 여기 View 앱이라는 요 모니터 모양 마우스 버튼, 모니터 모양 아이콘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자, 첫 번째 나오신 질문이 아니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쓰라니. 나는 유저를 만든 적이 없는데. 요거부터 이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사실, 사용자를 만들지 않았지만, 관리자로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뭐, 계정을 만들든 뭘 하든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 작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또, 시큐리티에, 시큐리티에 바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요 메뉴가 있고요. 요 메뉴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 요거 존재하는 계정은 아닌데 그 선택한 롤, 즉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유저롤, 이거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그죠? 요 권한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할당된 메뉴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가 시큐리티 밑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탭 요게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요 기능은 오직 런 로컬리 했을 때만 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윈딕 스튜디오 프로에서 개발하는 환경에서만 제공되는 그런 거예요. 때문에 실제 디플로이 하실 때에는 물론 이런 똑같은 개념의 이게 있지만 내가 여기서 설정한 이게 우리 개발한 퍼블리시한 그 서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드물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오직 로컬에만 영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름도 디폴트가 MX 어드민이고 암호가 1이지만 필요하시면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가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로그인할 수 있는 요 MX 어드민 1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해볼게요. 그래서 MX 어드민 1.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아주 드물게 하시는 게 이 대소문자 구분합니까? 라는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하나? 볼까요, 한번? MX 어드민 사인인 하면은 되네, 안 하네, 안 하냐?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 맨딕스 내장 DB는 사실 하이퍼 데이터베이스라는데 걔는 지금 구분을 안 해놓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앱 밑에 세팅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큐리티랑 가장 많이 헷갈리는 메뉴라서 함정으로 많이 하는 복이거든요. 시큐리티도 뭔가 설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세팅도 뭔가 설정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설정 영역이 다른데 어떤 기능은 어디에서 설정하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이때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빌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분 안 하는데요. 다른 애 선택을 했다. 이런 거 했다. 라고 하면 얘의 설정 사항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얘의 설정 사항도 보통 얘의 각각의 DB별 디폴트 컨피그레이션 따라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디폴트가 대소문자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그레 SQL 했더니 갑자기 구분을 하네? 막 이러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결국은 컨피그레이션 따라가는데 로컬은 구분 안 해요. 살짝? 질문 하나. 네네. 만약에 같은 IP 가지고 두 명이서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을 합니다. 같은 아이디로 다른 한 아이. 프로젝트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당연히 첫째 할수 있어요. 그거는 설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터미디어 영역은 약간 벗어난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인데, 한 세션을 공유하도록 할 수 있고, 이거 이제 세션을 공유하지는 않는데, 뭐 라이센스 체크할 때, 뭐 이렇게 추가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문서를 찾아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야. 좋은 질문입니다. 세션 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공정 중복 로그. 세션 타임아웃 같은 네. 시간을 설정할 수 있죠. 있는데 이것도 세션 타임아웃도 이게 설정하는 영역이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에서 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아니라 시스템 레벨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문서를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설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프로젝트에서는 필요한데 인터미디어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맨딕 도큐ment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점 바꿔 MX 로그로 추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드민 로그인 했으니까 여기 햄버거 메뉴를 쫙 누르시면은 나에게 허용된 어카운트 오버뷰가 보이죠. 보이니까 이렇게 쫙 했는데 아니 아이디가 왜 보일까요? 어카운트 만든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니 로그인을 MX 어드민으로 억지로 가상의 아이디로 했는데 이미 계정이 있네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요거예요. 보시면 또 시큐리티. 가보시면 메뉴가 엄청 많은데 하나씩 가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유저롤에서 어드민까지 갔죠. 자, 데모 유저를 가볼게요. 데모 유저. 데모 유저에 가봤더니 디폴트로 enable 데모 유저가 yes로 체크가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사실 이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로컬에서 맨딕스 개발하고 데모 보여줄 때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원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사원 계정한테 보이는 메뉴가 있을 거고 매니저 계정으로 로그인했어. 그럼 매니저 계정한테만 보이는 메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롤을 바꿔가면서 기능을 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막 쓰고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각 그 롤 사이를 그 롤을 각각 가지고 있는 계정 사이를 왔다 갔다 쉽게 스위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 데모 유저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디폴트가 켜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로컬 개발 환경에서만 되는 이거 디플로이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디폴트로 이게 아까 원래는 어드민이랑 유저라는 롤에 대해서 자동으로 데모 유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동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됐는데 우리가 유저라는 유저 롤을 인플로이라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 언더바 유저라는 유저 네임이 인플로이라는 유저 롤이 할당돼갖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하시는 게, 자, 이거 매니저도 한번 추가해보고 싶은데, 매니저도 한번 추가해보고 싶은데, 자, 그래서 주 버튼을 쫙 눌러보는 거죠. 자, 매니저 한번 추가해볼게요. 또 동일한 이름 패턴을 따라가려고 데모, 또 언더바라고 하지 말고 언더스코어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언더바가 입에 붙어서 데모 언더스코어 매니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은 참 좋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OK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자, 엔티티. 아니, 사용자를, 유저를 만드는데 뭐 엔티티 설정할 게 시스템 유저 말고 뭐 더 있나? 라고 해서 봤더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어카운트가 있네요. 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스템의 유저가 바로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엔티티예요. 얘가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모듈의 어카운트는 이거 뭐냐면요. 시스템의 유저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메일 속성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메일도 없고 사용자 아이디는 있는데 풀네임은 없어요. 네임에 해당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실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거 갖고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풀네임이랑 뭐 이메일이랑 몇 가지 그런 추가되는 속성을 좀 넣어주자. 그래갖고 만든 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어카운트라는 엔티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시스템 유저 요 엔티티를 상속받아 가지고 만든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 속성을 쫙 이렇게 추가해 놓은 게 어카운트 이겁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시스템 어카운트 유형으로 해야 그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으니까 어카운트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아직 OK 누르시면 안 돼요. 요 데모 유저한테 줄 유저롤이 뭐냐를 찍을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매니저 보이죠? 매니저 찍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매니저, 인플로이, 어드민 다 되네.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유저롤은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매니저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니저이면서 직원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용자 하나 만들어서 권한 2개, 롤 2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거 그냥 롤을 딱딱 구분해가지고 데모로 하는 거니까 매니저만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줬지만 여러 개의 롤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보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한 사용자는 한 유저롤만 가질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듈 롤도 여러 개 찍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OK 하면 네, 세팅은 된 거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자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쫙 보세요. 자 그러면 사용자를 지금 어드민 돼 있는데 이거 인플로이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디서 바꿉니까? 바로 요거 사용자 아이콘에 여기 화살표가 도돌이표 돼 있잖아요. 이거 사용자를 바꾼다라는 의미잖아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유저 아이디를 바꿀 수가 있는데 아니 왜 내가 아까 추가한 매니저가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정한 거는 여기 아직 요 프로젝트 정보에만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때 작은 웹서버가 하나 띄워져 가지고 현재 요 프로젝트를 배포해 가지고 띄우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방금 준 요 변경된 요 정보가 비록 조그만 웹서버지만 그 웹서버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디플로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여기 그냥 플레이 버튼인데 그리고 런 로컬이었는데 지금은 리런 로컬이라고 보이죠. 지금 얘가 실행 중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라. 이때 차이가 뭐냐면은 리런을 누르면 눌러볼게요. 아까보다 살짝 빨리 뜰 겁니다. 왜냐하면 변경된 것만 얘가 인크리먼털 디플로이 빌드 해가지고 디플로이를 하거든요. 아까보다 살짝 빨리 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추가한 데모 매니저가 보일 겁니다. 아까보다는 빨리 떠야 되는데 이렇게 안 뜰까요? 그럴 수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훅 넘어갔죠? 아까보다 아마 이게 살짝 빠를 겁니다. 자, 앱 러닝 떴죠? 가볼게요. 자, 어디 있나? 요거, 다시 로그인해야 돼. 왜냐면 이게 다시 디플로이 되면서 세션도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MX 어드민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변경한 영역에 따라 가지고 세션이 초기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사인인 하시면 볼게요. 나오죠. 이런 차이.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팅해서 바로 하면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보기에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맨딕스에서 시큐리티의 어느 설정 사항을 바꾸고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됐다. 이러면 틀린 거죠. 디플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데모 유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My Account, 내 계정 정보를 보고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모 유저를 짠 누르시면 이렇게 햄버거 메뉴 누르시면은 어카운트 오버뷰가 사라지고 My Account만 이렇게 뜹니다. 떠서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풀네임이 없어요. 풀네임이 없어서 풀네임 데모 이거죠. 왜냐면 이게 아이디만 생긴 거라서 언어 이렇게 세이브 하시죠. 세이브가 됐겠죠. 됐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또 스위치 하셔가지고 어드민으로 바꾼 다음에 또 어카운트 오버뷰에 가가지고 진짜 바뀌었나 보면 풀네임이 다른 애들은 없지만 데모 유저는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롤 사이를 유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UI가 바뀌는 것도 보여주고 기능도 보여주고 이게 데모용으로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마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정지시킬게요. 정지. 여기부터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좋기는 한데, 보세요. 이 어카운트 오버뷰를 잘 보시면 정말 편리한데, 요즘에 사용자 이미지 없는 사용자 기능이 어디 있어요? 사용자 이름 말고 이미지가 딱 있어야 서로 누군지 알아보고 선택할 때 이렇게 좀 쉽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파일 이미지 기능은 필수입니다. 필수. 프로파일 픽처 기능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모듈의 도메인에 가보면 시스템의 유저를 상속받은 어카운트라는 엔티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도메인 모델을 쫙 눌러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 어카운트 요 엔티티 위에 귀퉁이에 여기 보시면 시스템 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어카운트 엔티티는 이가 엔티티거든요. 시스템 유저를 상속받았다. 그리고 추가로 요 세 개의 속성을 더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상속 얘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상속은 이게 영어로 하면은 문서에 나오는 인헤리턴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딱 가보시면
인헤리턴스가 아니라 제너럴리제이션, 일반화? 이게 뭐지? 예, 이게 멘딕스 PD의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인헤리턴스와 제너럴리제이션은 같은 의미로 되어 있는데 메뉴에는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간혹 문서에는 제너럴리제이션이랑 뭐 인헤리턴스, 인헤리츠 막 이런 것들을 막 혼합해서 써요. 왜냐면은 의미는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엔티티는 이거고 부모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너럴리제이션이라면은 부모가 뭐다. 인헤리트 바이 그러면은 부모를 뭘 상속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건데, 그럼 상속을 받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상속받았으니까 요 시스템 유저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게 그대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보시면은 요 엔티티에 대한 요 쇼 버튼을 누르시면 시스템 유저라는 엔티티가 바로 열려요. 뒤에 열려요. 뒤에 눌러볼게요. 쫙 누르시면은 뒤에 깜빡하면서 열릴 어 아직 안 열렸 안 열리지. 다시 한번 깜빡. 열렸네요. 열렸죠. 열리고 있는 건가? 네, 열렸습니다. 네. 자, 보세요. 시스템 유저가 가지고 있는 요런 것들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속이 그거예요. 어트리뷰트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는 요 가지고 있는 자, 네임. 요거 네임이 사실은 풀네임 그 네임이 아니고요. 유저 아이디예요. 이것도 멘딕스 PD의 깊은 뜻을 모르겠지만 요거 사실은 유저 아이디입니다. 네임 아니고 풀네임 아니고 네임도 있어요. 아마도 뭐 아이디자가 들어가면 기존의 어떤 시스템 값이랑 겹칠까봐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네임이 아이디예요. 패스워드 언제 마지막 로그인 했냐 뭐 등등등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플러스 요 유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런 엔티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연결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연결 관계. 어소시에이션 관계였잖아요.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즉, 상속을 받으시면 속성 플러스 연결, 어소시에이션도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도 유저 롤이랑 연결되는 거. 아까 우리가 데모 유저 할 때 유저를 줬잖아요. 상속은 어소시에이션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강조한 이유가 간혹 보기에서 제너럴리제이션을 하면 애트리뷰트만 상속됐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겠죠. 어소시에이션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해가지고 기존의 시스템 유저가 부족한 속성을 추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바로 프로파일 픽처라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시스템 유저는 어떻게 시스템 프로파일 픽처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냐? 그거는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바이너리니까 혹시 어카운트 눌러가지고, 혹시 new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미지스 해가지고 타입에다가 바이너리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미지 이 바이너리 하나만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이름도 있고 이게 JPEG이냐 PNG냐 이런 것도 있고 이미지 크기도 있고 뭐 등등등 관리해야 될 게 이 바이너리뿐만 아니라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짜 바이너리 정보만 저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기보다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별도의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어카운트랑 연결시켜 주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자, 한번 이미지를 담을 엔티티를 추가해 볼게요. 멘딕스는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엔티티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직관적인 게 여기 툴박스에서 엔티티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버튼 이거 누르면은 툭 또 이렇게 또 튀어나온다. 다 똑같은 거예요. 뭘 하시든 편한 방식으로. 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또 Add Entity. 아무거나 편한 방법 하시면 되고요. 자, 엔티티를 어쨌거나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엔티티는 더블 클릭 눌러가지고 속성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속성을 열어도 되고 또 오른쪽 눌러가지고 프로퍼티스 눌러도 됩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간혹 보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뭐에 뭐뭐를 설정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러면은 엔티티의 프로퍼티 메뉴에서 라고 하면은 맨날 더블 클릭하시던 분들은 프로퍼티를 잊어버려요. 이거 사실 더블 클릭하면 프로퍼티 열리는 거예요. 속성 창이죠. 여기다가 이름을 프로파일 이미지야 픽처라고 합시다. 좀 더 이렇게 스페시픽한 이름을 쓰라고. 사실 이거 제가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요라고 하는 거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범 사례. 그거 맨딕스 문서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OK를 하면 이름만 프로파일 픽처지 이거 뭐 이름을 그 이미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맨딕스는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엔티티를 시스템 레벨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엔티티를 상속을 받는다면 이 프로파일 픽처라는 엔티티도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속을 요 제너럴리제이션에서 한번 셀렉트 눌러가지고 부모 엔티티 띡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네, 이렇게. 자, 제가 그랬잖아요. 시스템에 있다고. 그렇죠? 시스템 모듈을 펼치시면 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미지가 있죠. 보시면 사실은 근데 이미지 위에 파일 도큐먼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파일 도큐먼트는 사실은 이미지도 포함하죠. 이미지도 파일이니까. 그래서 이미지는 파일 중에서 특별히 이미지. 왜냐면은 이미지는 이미지만의 어떤 특별한 속성이 있잖아요. 이미지 크기라면 파일 크기 말고도 이미지 넓이, 높이 이런 것도 있고 썸네일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이미지만의 특징이 있어요. 확장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 별도의 이미지란 애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을 조금 더 담고 있습니다. 일단 클릭하시고 셀렉트 하시면 네, 지금부터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거 말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이미지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싫다. 그렇죠? 추가 속성을 하나 넣고 싶어요. 공개하기 싫다. 즉 공개 여부. 공개 여부는 시스템 이미지가 관리하지 않죠. 이거는 비즈니스 로직에 관한 거니까 이럴 때 new 어트리뷰트에서 new 해가지고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new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지어줄 때 뭘 지을까 하면은 뭐 사실은 이제 디폴트가 다 공개하는 거고 프라이빗하게 처리하는 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is private이 좀 특별한 거니까 네, is private를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정보야. is private고 불리한 밸류. 이름은 이제 상의하셔가지고 더 좋은 이름, 익숙한 이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is private. 그러면 디폴트 밸류가 펄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프라이빗이 펄스니까 디폴트가 퍼블릭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딕스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기껏 해놓고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냐.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드민 모듈은 이거 언제든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오버라이트, 뉴 버전으로 오버라이트를 하고 그러면 내가 한 이건 추가 요거 날라가 버립니다. 날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나는 프로파일 픽처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추가를 한 겁니까? 바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모듈에 직접 추가하지 말고 이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라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에 나와 있어요. 자,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라. 말 그대로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듈 우리가 이렇게 추가했잖아요. 기능별로. 그런데 지금 추가하는 거는 기능이 어드민을 확장하는 기능인 거. 그래서 앱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놓으시고 add 모듈 이렇게 하는데 자,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드민을 확장하는 거니까 어드민 뭐 익스텐션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딱 보니까 우리가 어드민만 확장하면 되나? 한 보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확장할 일이 많을 텐데 그거 할 때마다 모듈을 다 어쩌고 익스텐션을 만들어야 하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고 심플한 거기 때문에 굳이 모듈별로 확장 모듈도 다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빨리 가고자 할 때는 그냥 제너럴 익스텐션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기능 확장하는 거는 여기다가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덮어쓰기만 안 되게 막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저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플하게 됐죠. 자, 그래서 제너럴 익스텐션이라는 기존에 있는 모듈 확장용 모듈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도 도메인 모델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다가 그렇죠? 갖다 놔야겠죠. 그 이미 저장하는 그 엔티티를.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옆에 있는 요 어드민에 있는 얘를 갖다가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정성스럽게 만든 거를 이것도 지우고 그죠? 여기 다시 추가하고 이거 그러기 싫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는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컷 앤 페이스트도 됩니다. 여기서 요 엔티티를 딱 찍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컨텍스트 메뉴 누르시면은 카피하면은 그대로 여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라버릴 거니까 컷을 해요. 컷. 그러면은 딱 잘라가지고 메모리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al Extensions 요 도메인 모델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페이스트 하시면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개발은 원래 카피 앤 페이스트, 컷 앤 페이스트를 잘 하시면은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1분 제가 시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엔티티가 있으면 직접 하지 마시고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서 확장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은 그때그때 잘 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확장은 모듈 하나로 통합해서 General Extensions라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이것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만약에 내가 확장하고자 하는 모듈이 전혀 새로운 모듈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냐. 그렇죠? 하나의 모듈에다가 다 몰아넣기엔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따로따로 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오늘까지는 좀 따라오시면 좋고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눈으로만 쭉 보셔도 됩니다. 모험 답안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잘 되시죠? 자,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 세이브 해볼게요. 세이브.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프로파일 픽처가 저장이 되겠네. 자, 그런데 이 프로파일 픽처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그죠? 어카운트랑 연결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홀로 딱 떨어져 있으면은 프로파일 픽처를 이거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 픽처는 어느 사용자의 뭐 프로파일 사진이냐라는 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시면은 여기 어카운트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어카운트.
얘가 주인이니까 얘랑 요 프로파일 픽처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이렇게. 근데 문제가 얘가 지금 엔티티가 각각 다른 모듈에 들어있어서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돼.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됩니다.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나. 이렇게 모듈이 달라가지고 엔티티가 만약에 같은 모듈이면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되는데 모듈이 다르면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여기 보시면은 프로파일 픽처 입장에서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애가 어카운트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 그러면은 바라보는 프로파일 픽처의 속성에 짱 들어가 보시면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여태까지 했죠. 하나씩 하나씩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바로 어소시에이션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될 때는 매뉴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어소시에이션은 매뉴얼로도 됩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스에 가셔가지고 new 누르시면은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편, 내가 의존 관계에 있는, 나는 널 필요로 해. 나는 누구 거냐? 어카운트 거다. 그러면서 어카운트를 찍는 건데 또 이거 어카운트를 여기서 쭉 펼치면 시간 걸리니까 ACC 입력하시면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거 기억하시면은 1분씩 절하게 되는 거예요. 1분 모이면은 30분, 1시간 일찍 퇴근할 수가 있죠. 어카운트 선택합니다. 자, 사실 요거 어소시에이션을 매뉴얼로 한다는 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죠. 이게 제대로 선택이 된 거냐.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연결 관계가 1대1, 1대 n, n 대 n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수동으로 이거 어떻게 했냐. 난 지금 일단 해보라 그래서 했고 오케이를 했더니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잠깐만 나는 이거 1대 n 하기 싫은데 1대 n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카운트 하나가 푸사가 여러 개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는 되는구나. 네, 지금 우리 시스템은 푸사가 하나씩만 되도록 헷갈리지 않게 하기로 했는데 1대 n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1대1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 한두 문제 나와요. 그럼 방법은 또 맨딕스는 목적지는 하나인데 하는 방법이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만들던 바로 그 화면 따당 누르시면 어소시에이션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 어소시에이션을 추가했죠. 추가하고 사실 여기 타입이랑 오너 부분을 그냥 스치듯 넘어갔어요. 사실 요거 가지고 연결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뭐 직관적이지 않지만 하나씩 뜯어보면은 어렵지도 않아요. 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타입을 쫙 찍었더니 리퍼런스랑 리퍼런스 셋이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내 입장에서 프로파일 픽처 입장에서 어카운트를 바라봐요. 어카운트가 하나면 리퍼런스, 어카운트가 여러 개면 셋이에요. 우리는 이미지 입장에서 어카운트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리퍼런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너는 이게 이름은 오너지만 이게 이런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의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 프로파일 픽처가 어카운트를 바라보는 상태. 그렇죠? 프로파일 픽처가 어카운트의 의존인 관계가 디폴트 하시면은 화살표가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이게 디폴트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대1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이 한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서로 동등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오너를 보스, 양쪽의 보스 이렇게 하시면은 오케이 하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1대1. 자,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요 속성을 요 엔티티의 어소시에이션 프로퍼티 여기에서 타입과 오너를 바꿔가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문제 나오겠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요 관계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어떤 타입, 어떤 오너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시험 문제가 벌써 그냥 막 그려지잖아요. 시험 문제가 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딱 거기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정말 안 직관적이죠. 리퍼런스, 보스, 뭐 디폴트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맨딕스는 요 엔티티의 속성뿐 아니라 방금 만든 요 어카운트, 요 어소시에이션, 요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속성도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이 어소시에이션 요 화살표를 속성을 가시든지 또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속성을 여시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바로 그 1대1, 1대 n, n대 n 이런 식으로 멀티플러시티 요게 이제 뜹니다. 다중 연결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가 훨씬 직관적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원 어카운트 오브젝트가 원 프로파일 픽처랑 연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훨씬 쉽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잠깐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1대 n으로 바꾸면, 1대 n으로 바꾸면, 그 타입과 언어도 따라서 바뀔까? 그렇죠? 바뀔까 해서 OK를 쫙 해서 가봤더니, 네,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UI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1대1로 하면 리퍼런스 보스로 세팅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 용어가 하나 나와요. 시험 볼 때 이거를 모듈이 다르잖아요. 다른 모듈 간의 연결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모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모듈 어소시에이션. 이게 뭐 대단한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쭉 보기 중에 뭐 크로스 모듈 어소시에이션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른 모듈에 속해 있는 엔티티 간에 연결할 때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이해하시면 돼요. 크로스 모듈 어소시에이션.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번역된 걸 하시면은 어떻게 뭐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모듈 간 연결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억하시고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언제 공부한 사람은 크로스 모듈 어소시에이션, 언제 공부한 사람은 또 한글. 그래서 한글 교재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그걸 헷갈리는 거는 괄호 해가지고 번역한 거 괄호하고 크로스 모듈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프로파일 픽처가 잘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추가됐어. 그런데 만약에 어카운트가 삭제가 됐어요. 저희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해가지고 삭제했어요. 이랬을 때 프로파일 픽처도 사실은 따라서 삭제를 해야 되겠죠. 어카운트만 날아가고 프로파일 픽처는 동동동 떠 있으면 얘는 외로운 그잖아요. 그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프로파일 픽처가 하나인데 만약에 어카운트와 이렇게 의존 관계인 엔티티가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 5개 하다 보면 10개, 20개가 되면 그때마다 이걸 찾아가지고 지운다는 거는 엄청난 공이 드는 거죠. 요걸 좀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동으로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직관적인 게 요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어소시에이션 속성을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바로 여기 on delete of account object 말 그대로 어카운트를 지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옵션을 하나 선택. 거꾸로 프로파일 픽처를 지웠을 때 어카운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옵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프로파일 픽처 지웠다고 어카운트 지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keep account object로 놔두는 건 당연한 거고 어카운트 삭제했을 때 프로파일 픽처 그냥 외롭게 놔둘 거냐 아니면은 밑에 딜리트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하나 이거 딜리트는 딜리트인데
더 이상 프로파일 픽처를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는 그럴 때만 뭐 삭제해라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어카운트를 지울 일도 없거든요. 어카운트는 실제 잘 안 지우죠. 지우지 않고 플래그를 달죠. 플래그를 달면서 상태 값을 뭐 deleted 이렇게 만들죠. 하지만 이제 진짜로 물리적으로 지울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할 때는 잘 안 지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했던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신 것이 지금은 이제 번역이 돼서 아마 잘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프로파일 픽처에 대한 캐스케이딩 딜리트 옵션은 어쩌고저쩌고. 캐스케이딩 딜리트란 말은 여기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 생각하시기에 캐스케이딩 딜리트니까 계단식 삭제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되는 뭐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캐스케이딩 딜리트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 삭제되면 그거에 쭉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도 어떻게 삭제할까 말까 그 옵션을 캐스케이딩 딜리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 프로파일 이미지를 어카운트 삭제됐을 때 프로파일 이미지를 삭제하려면은 뭐 캐스케이딩 딜리트 옵션에서 조정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죠. 아마 번역할 때는 뭐 계단식 삭제 옵션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됐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이 상태에서 아마 에러가 나신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요거 제가 만약에 요거 한번 프로파일 픽처를 한번 세이브 한번 해볼까요? 세이브. 에러 안 나네. 실행을 시켜볼까요? 한번 플레이 버튼을 쫙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지금부터 빌드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찾아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디플로이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에러가 있어가지고. 에러 이거 풀려면은 여기를 보래요. 에러스. 이제 에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동안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이제 확실하게 좀 보겠습니다. 에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옵션이 사실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에러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버튼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잖아요.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켜시면은 에러가 보이는 거고. 여기 워닝 부분도 여기 꺼져 있잖아요. 워닝도 사실은 켜시면 워닝도 보입니다. 워닝은 사실 요거 말 그대로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요거 좀 살펴봐라 이상하지 않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요거 버튼은 있는데 이 버튼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어디 뭐 메뉴 있는데 메뉴에 뭐 액션이 없어. 이런 것들 당장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거 뭔가 하다 마른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뭐 디프리케이션은 이거 단종된 기능을 왜 쓰냐. 이거 쓰지 말고 다른 걸 쓰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에러 레벨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러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워닝은 좀 꺼주고 에러만 켜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에는 사실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에러 메시지를 딱 읽어봤더니 엔티티 액세스가 out of date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엔티티 액세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뭔가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플리즈 업데이트 업데이트 해달래요. 어떻게? 시큐리티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by 클릭킹 the update security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봤더니 도메인 모델 에디터에 있는 업데이트 시큐리티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결을 하래요. 도메인 모델 에디터는 이건데 이거의 업데이트 시큐리티 버튼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거네. 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이거구나 라고 눌렀더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 이거 흔히 겪으시는 왜 해결이 안 되냐면요. 이 에러가 이 도메인 모델에서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가 아니 이 에러가 왜냐면 도메인 모델은 여러 모듈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발생이 된 거냐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여기서 에러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항상 요 에러를 발생한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요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는 요 제너럴 익스텐션이 아니고 어드민 모듈에서 이렇게 난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쫙 가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아직 누르지 마세요. 요 업데이트 시큐리티라는 요거를 누르면은 해결이 될 텐데 그 원인은 제가 2분 동안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15분 가질게요. 자, 그러면은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시큐리티에 뭐가 문제냐? 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어카운트는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저쪽 예상치도 않은 프로파일 픽처란 애가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기치 못한 이 연결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카운트 입장에서는 아니 이 어카운트 입장에서 어카운트에서 프로파일 픽처로 향하는 연결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 연결을 누구한테는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편집할 수 있게 하고 이런저런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설정을 해야 되는 영역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예기치도 않은 거가 하나 일이 추가된 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거 뭔가 기존에 했던 설정에 이렇게 새로 추가된 거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뭔가가 부수적인 그런 작업이 생긴 거죠.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요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어카운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카운트 입장을 쫙 보시면은 자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어소시에이션까지 왔고 밸리데이션 룰은 이름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유효성 검사하는 거 나중에 볼 겁니다. 이벤트 핸들러 이것도 이따 볼 거지만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엔티티 추가됐을 때, 삭제됐을 때, 변경됐을 때 뭐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은 그때마다 자동으로 뭘 할까 뭐 이런 거 이따가 할 거예요. 인덱스 이건 DB 인덱스 읽기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 이건 대부분 이름만 봐도 대충 진작에 가요. 그 오른쪽에 바로 오늘의 액세스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세스 룰은 말 그대로 요 엔티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하는데 멘딕스라는 거는 이게 워낙 강력한 툴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누구한테 뭐 읽을 수 이 정도가 아니라 룰, 규칙을 줘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 접근 방식도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거 이제 하나만 볼게요. 지금 왜냐면은 이 어카운트가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모듈롤에게 할당되어 있는 액세스 권한이 바로 이 한 줄이거든요. 이 한 줄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모듈롤은 요 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요 엔티티 읽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거 한번 따당 눌러볼게요. 따당 누르시면 여기 에디트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당 누르시면은 이때 뭐가 번쩍하죠. 보세요. 오브젝트 멤버가 업데이트 됐대요. 이 말은 뭐냐면 오케이 눌러볼게요. 오브젝트 멤버는 뭐냐면 권한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멤버. 멤버는 요 애트리뷰트 플러스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건데 엔티티를 디자인을 하면 우리가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풀네임, 이메일, 로컬 유저. 그렇죠? 우리 보통 엔티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애트리뷰트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애트리뷰트는 애트리뷰트고 애트리뷰트 말고도 어소시에이션도 엔티티가 관리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애트리뷰트고 얘는 어소시에이션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엔티티가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이걸 묶어가지고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항상 멤버란 얘기가 나오면 멤버는 어트리뷰트 플러스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러고 나고 딱 봤더니 여기 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요 멤버가 예기치 않게 추가된 멤버잖아요. 바로 요거. 요걸 자동으로 그걸 딱 여는 순간 얘가 멘딕스가 업데이트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권한을 읽기 쓰기를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안 해도 될 작업이 생긴 거죠.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멤버를 가지고 설정된 액세스 룰이
이거 말고도 밑에 두 개 더 있잖아요. 두 개뿐 아니라 만약에 더 복잡한 엔티티라고 하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씩 오픈해서 세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업데이트 시큐리티를 누르면 마치 더블 클릭해서 오픈해서 세이브 한 것처럼 한 큐에 쫙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시큐리티를 짠 누르시면 에러가 사라지죠. 그리고 진짜 잘 됐나 미심쩍으니까 어카운트에 가가지고 액세스 룰에 가보시면 유저 거 가볼게요. 따당 가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됐고 리드가 할당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디폴트 라이트 여기 있잖아요. 디폴트 라이트 for new 멤버가 리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리드 권한이 그냥 부여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 이거. 아직 1분 남았네. 이렇게까지 하시고 세이브를 쫙 하시면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더 열어볼까요? 쉬시죠 뭐. 지금부터 15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한번 구현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겠죠?